아내가 가장 원하는 남편이 뭐냐. 뭐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 밤에 정력이 센 남편, 뭐 나 알 것 대화를 하는 같아요. 남편, 요리를 잘하는 남편. 혹시 눈앞에 안 보이는 남편? 맞아. 집에 없는 남편이 베스트라는 거 베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스더 TV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집사람과 함께 인사 올리네요. 네, 오늘 정원도 너무 아름답고 햇살도 좋아서 정말 좋아요. 햇볕에서 방송하자 그래서 싫다 했는데 또 이렇게 우산 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정한 주제는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로 29년 차 부부입니다. 네. 그동안에 뭐 많은 일도 있었지만 저희 후학들에게 결혼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저희 나름의 지혜를 10가지 모아봤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집사람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제의 흐름이나 키워드는 본인이 다 정했어요. 본인은 키워드 얘기하고 저보고는 그냥 조금만 이야기들만 좀 하라고 하네요. 그래도 제가 해글 씨하고 29년 살면서 느낀 걸 얘기할게요. 네. 다만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첫째는 결혼만이 행복의 정답은 아니다. 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독신도 좋고 아니면 이혼도 좋고 다 개인의 선택이고 다 나름대로 멋있는 삶이고요. 다만 오늘 주제는 기왕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오래오래 둘 다 행복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드린다. 네. 두 번째는 저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는 또 비판이 의식이 되네요. 당신들은 돈이 많고 행복하니까 잘 살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은 결혼 자체가 힘들다, 이런 비판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오늘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합니다만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니죠. 저희보다 지혜로운 부부도 많으시니까 그냥 여에스더 홍해걸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오늘은 순전히 우리 두 사람의 개인 의견이에요. 그냥 저 둘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결혼 29년 차에 홍해걸 여에스더는 이렇다,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부부 행복을 위한 첫 번째 계명 제1번은 좀 허탈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번이 뭐냐면 애초부터 결이 맞아야 한다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혼 전에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건강도 유전자가 중요하잖아요. 후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혼도 제가 볼 때는 전에 미리 나하고 잘 맞는 짝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짝이 나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말이 통하고 그냥 이유 없이 같이 있으면 행복한 그 결, 그게 정말 중요해. 그거가 일단은 거의 내가 볼 때는 90%야. 그거가 맞는 사람이 만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영리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두 분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의외네요. 해글 씨하고 저하고 성격은 너무 다르죠. 성격은 달라요. 근데 결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드려야 돼요. 해글 씨는 굉장히 과소비하고 낭비하고 물건을 또 사고 산 다음에도 기억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저축도 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근데 저는 굉장히 알뜰하고 물건을 아끼고 그다음에 과소비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맞지. 당신이 아끼고 내가 좀 쓰고, 이게 얼마나 결이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찌됐든 저희가 말하는 결은 그런 것 같아요. 남편하고 저는 정말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또 남편은 자연, 저는 도시 이렇게 좋아하지만 그런 것, 삶의 어떤 목표, 철학,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결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글쎄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길을 쭉 함께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의 방향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튼 나에게 결이 맞는 분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결혼하세요. 저는 만난 지 3주 만에 프로포즈하고 96일 만에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투성이 집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결이 안 맞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정해요. 제가 그때도 몸이 시원찮으니까 어딨어 그 말라깽이
그 어설픈 후배가 나타나서 3주 만에 선생님 우리 결혼해요 하고요. 정말 꽃다발 하나 없이 저한테 청혼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걷다가 제 손을 딱 이렇게 잡더니 선생님 우리 결혼해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처녀였고 저희 여자 동기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시집 갔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리고 나서 저를 살짝 완전 포옹도 아니에요. 어깨를 살짝 안았는데 이래가지고요. 저 완전히 이 변태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잖아요. 아니 지금 봐봐 내가 변태야 했어 지금. 변태 30년 아닌데 됐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저기 호흡을 그러니까 급하게 왜냐하면 너무 흥분하니까 자율신경이 뭐 그게 내가 플레이보이가 아니란 얘기지 에스터. 자 여러분 이렇게 넘어갑시다. 아무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나와 결이 맞는 배우자를 찾아라. 일단 혼전에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해.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건 사실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두 번째로 갈까요? 오케이. 자, 부부 행복 제2계명 저희가 선정한 건 뭐냐면 비둘기의 순결보다 뱀의 지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지혜롭게 지혜가 필요해. 다르게 표현하라는 거죠. 내 마음은 어떤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계속 상처만 주고 부담만 주는 말과 행동.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도 화이트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부부 사이에도 그게 필요해요. 무조건 솔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는 게 더 부부 사이에서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 달 만에 해글 씨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과 만날 이런 친구들은 아유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요. 당신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매력을 상실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으로 58세가 되어 가는데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매력을 상실했어 이런 말은 해글 씨 뱀의 지혜는 아니잖아요. 설마 내가 생물학적으로 매력이 떨어져 뭐 이렇게 얘기했지 상실했어 이런 표현 안 했을 텐데. 떨어져라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떨어지고 상실이고 간에 생물학적인 매력이 떨어져.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달리 표현한 거지. 요놈의 입이 그냥 주책을 부리고 집사람이 있는데. 아니 근데 그 말은 반전이었어. 뭐냐면 그래도 나에게는 여전히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그게 깔려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성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해걸 씨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데 나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보세요. 상처받는 일이다. 혼나셔야 한다. 잘못했네, 잘못했어. 여러분 어쨌거나 이계명 아시죠? 이렇게 저처럼 멍청하면 안 돼요. 이 지혜로워야지. 지혜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자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좋아하는 걸 100개 해줘도 싫어하는 거 한 가지 하면 저처럼 이렇게 피박살 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뱀의 지혜의 핵심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한다. 않는다.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제가 요즘 해글 씨가 잘생겨 보이는 이유는요. 해글 씨가 진짜 요즘 제가 싫어하는 걸 안 해요. 너무 좋아요. 이제 세 번째 계명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계명은 아더왕의 마녀입니다. 아더왕의 마녀. 아더왕 이야기에 보면 마녀가 수수께끼를 내요. 두 가지 초이스를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당신 여자가 낮에는 미녀인데 밤에 괴물이 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낮엔 괴물인데 밤에는 미녀가 좋으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정답이 뭘까요? 그 여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 여성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라 그 얘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 많은 부부 상담하는 분들의 그 트러블 사례를 보면 여성에게 이 자유를 많이 허락한 남자일수록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나의 의지대로만 조정하려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 또 자유를 줘야 되는 거야. 이 서로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그게 바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네 번째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선정한 네 번째 계명은 좀 직설적입니다. 째째하지 말자. 근데 앞에 괄호가 있습니다. 뭐에 째째하지 말자? 돈. 오, 정답이야, 정답. 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선정한 네 번째 계명은 돈에 관해서 배우자에게 서로 째째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돈으로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여성에게 돈을 찔끔찔끔 주고 회계권을 자기가 쥐고 돈으로 통제하는 거죠. 뭐 하나 마음대로 못 사게 하고 여성은 여성대로 뭐 주도권을 잡는다고 신혼 때부터 경제권을 빨리 입수해갖고 남편은 용돈 조금 주고 저는 이거는 별로 긴 안목에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도 돈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돈에 째째하면 애정의 크기도 작은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러면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부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애정을 확인하는 거지. 내 배우자가 돈에 관한 한 나에게 째째하지 않구나. 아주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해걸 씨는 어떤 남편이었어요? 나는 적어도 돈에 관한 한 째째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 저의 문제는 뭐냐면 째째하지 않은 게 집사람한테만 째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지인들한테도 좀 너무 좀 돈을 좀 함부로 쓴 게 문제긴 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집사람한테 그냥 기생하면서 빨대 꽂고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좀 그런 게 맞지만 이게 그래도 제가 늘 한 얘기지만 집사람 사업 자금을 제가 냈다니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는 집사람보다 훨씬 돈을 잘 벌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제가 모든 통장이나 그 경제권을 집사람한테 다 줬어요. 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홍해걸 얘기는 경제권을 와이프한테 주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둘 중에 경제관념이 좋은 분이 있잖아요. 가계부도 잘 쓰고 회계에 밝고 알뜰하게 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걸 씨가 그렇게 해줘서 좋았어요. 만약에 해걸 씨가 경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인 자립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애정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가장 자주 강조하던 단어입니다. 바로 우호적 무관심. 네, 우호적 무관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아마 저희 갱년기 또 제 우울함 이런 시기에 저희가 우호적 무관심을 하지 않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특히 집사람이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 때 서로 상처를 받거든요. 그럴 때는 물리적인 공간을 살짝 떨어져서 있는 것도 그러니까 무관심이라기보다 아무튼 떨어져 있는 거죠. 뭐든 어떤 자유를 좀 주는 거죠. 늘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대신 어려울 땐 항상 옆에 내가 있다는 걸 믿음을 주고 필요하면 달려가고 그러니까 우호적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야 돼요. 우호적이지 않은 무관심은 나쁜 거죠. 그건 굉장히 나쁜 거고. 근데 이렇게 늘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우호적인데 좀 자유를 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각자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억지로 뭐 웃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해걸 씨는 좋아하는 겨울이랑 여기서 보내면서 또 저는 서울에서 두 아들과 시간 보내면서 참 나름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사랑하고 그런 따뜻한 감정이 있는 부부도 늘 같이 24시간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그러기 어려우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 군에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서로의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우호적 무관심이 각방이나 각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꼭 물리적으로 뭐 떨어졌고 이런 걸 떠나서 각자의 시간과 그 관심을 좀 존중해 주자, 좀 자유를 주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우호적 무관심을 지탱하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없이 너무 집착을 하고 가두려고 하고
옆에 있으려고 하고 통제하고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얘기 있어, 에스터. 은퇴한 남편을 둔 노부부들에게 아내가 가장 원하는 남편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넌센스 퀴즈인데 일리가 있어. 뭐 돈 많이 벌어주는 남편, 밤에 정력이 센 남편, 뭐 나 알 것 대화를 하는 같아요. 남편, 요리를 잘하는 남편. 혹시 눈앞에 안 보이는 남편? 맞아. 집에 없는 남편이 베스트라는 거야, 베스트. 야, 네,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6번째는요. 이거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걸로 선정했습니다. 로맨스보다 프렌드십. 오랜 세월 행복한 부부 관계의 핵심은 로맨스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프렌드십이 있어야 한다. 그게 뭐 의리가 됐든 우정이 됐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 것 같아요. 다행히 해걸 씨하고 저는 의리도 있고 우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로맨스만 없어졌을 뿐이에요. 아니, 없어진 건 아니지. 자, 이제 7번째 계명 넘어가십시다. 저희가 7번째로 선정한 건 저희끼리 하는 어휘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찌찌쪼쪼. 네, 부부간에 찌찌쪼쪼 하자. 들어봤어요? 상번 찌찌쪼쪼란 말 들어봤어? 해걸 씨 그건 우리가 만든 들었지. 말이잖아요. 집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까이서 침대나 이런 데 가까이서 얼굴 마주 보면서 막 수다 떠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막 뭐 여보 오늘 하루 뭐 어땠어요? 뭐 누구 흉 보고 뭐 뉴스 얘기도 하고 사람 얘기도 하고 뭐 애들 얘기도 하고 그거를 집사람이 찌찌쪼쪼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난 참 귀여워, 에스터. 그리고 나는 그 찌찌쪼쪼가 당신과 나의 지난 삶을 지탱하는데 맞아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 찌찌쪼쪼는.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저는 제주에 있고 집사람이 서울에 있어도 하루에 거의 1시간씩 늘 전화로 얘기하거든요. 전화로라도.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음이 힘들 때 이제 정신과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지만 그 정신과 선생님이 나의 모든 주위의 어떤 배경, 환경, 일어난 일들을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뭐 좋았던 감정, 힘들었던 감정. 근데 이제 남편하고는 그런 게 많이 공유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환기, 예, 그런 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쌓인 그 분노나 응어리나 스트레스를 대화를 하면서 그냥 풀어버리는 거지. 맞아요. 자, 여러분 이제 8번째 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는 뭐냐면 아예 물가에 가지 말라. 저희가 이걸 선정한 건 뭐냐면 이런 취지예요. 아예 물가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수영을 잘하고 그래서 빠져 죽지 않아 하고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아예 거기를 가지 말라. 그게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말의 선정 취지는 이게 이제 뭐 불륜이랄까 아니면은 뭐 일탈이랄까 이제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런 부분을 이겨내려면 그런 환경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자체를 회피하는 게 더 지혜롭다. 이런 취지야. 그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뻔한 얘기만 하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솔직한 자리가 돼야 하니까 그때는 또 한국 사회에 묘한 나쁜 그 생각이 남자들은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거 이런 정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게 다 헛짓거리야.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돈만 쓰고 패만 썼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남는 게 뭔가 이제 와서 보면. 근데 나는 해골 씨가 참 부럽다. 뭐가 부러워요? 실컷 해보고 반성하는 거잖아. 아니 근데 나도 해골 씨 해보고 반성하면 안 돼요? 에스터 똥인지 된장인지 척하면 알아야지. 꼭 찍어 먹어보고 알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찍어 먹는 과정이 조금 즐겁다면요. 똥을 먹는데 뭐가 즐겁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일 지혜로운 분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많은 선현들이 얘기를 하면 그 말에 진리가 있는 건데 왜 그거를 미련하게 경험을 해? 그러다가 가정이 파탄 나는 거지. 지금 그레이스 와이님이 에스터 놀자고요. 왜 여자는 놀면 안 되는지. 그래요, 해골 씨. 나 물가만 갔다 오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남녀 평등인데 뭐 나는 그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근데
남자에게도 이제 잘못된 거니까 여자도 왜 잘못된 걸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까이 가보고 와 이거 정말 위험한 거구나. 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반성하면서 돌아올게요. 근데 가봐야 별거 없어 에스터. 그래요?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당신은 가면 큰일 나, 소문나고 난리 나. 근데 솔직히 글씨 나는 별로 가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다며. 그리고 로맨스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로맨스가 안 되면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9번째 계명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계명부터는 좀 이제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9번째 계명은요,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존경을 받도록 하자. 그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해글 씨 존경해요. 거봐요. 진짜지? 예, 물론 해걸 씨가 저를 업지도 못하고 경제관념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남편과 30년 가까이 살면서 남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라든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비록 뜨거운 사랑은 이미 식었지만 저를 정말 진정 아낀다는 거 잘 알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로만 저 대신 차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역시 뭐 남편을 뜨겁게 사랑해서 대신 죽는 건 아니지만 정말 가족처럼 친구처럼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에스더니까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아내가 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진정 위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거. 남편의 사랑의 표현은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뭐 여러분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그리고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저도 집사람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대구 경북 코로나 난리 났을 때 집사람이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기 자원봉사하고 싶다고. 그때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제가 극구 말렸거든요. 그 공적인 인식이 있고, 그래서 뭐 불이 나거나 우크라이나나 뭐나 일이 생기면 늘 기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사실은 그 돈을 직원들이나 저희가 쓰면 행복하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저희는 집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런 선택이나 그런 표현을 할 때 굉장히 뭉클하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너무 속물처럼 사는 모습으로 능한 배우자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존경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 그거는 저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계명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잘난 척하는 거 양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는요, 감행조를 골랐습니다. 감행조는 저희가 또 만든 말이에요. 감은 항상 늘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조심하자. 네. 조심하자. 이거는 왜 골랐냐면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삶은 유한한 거다. 이런 인식을 늘 가져야 한다. 감사하고 행복하자는 건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 세 번째 조심하자는 말에 방점을 두고 싶어요. 조심하란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겸손하자는 뜻도 되고, 매사에 말이든 행동이든. 요새 내가 페이스북이 그래도 에스터 좀 구설수를 빚는 거는 잘 안 올리잖아. 많이 조심해진 거지. 한 10번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올려요. 근데 이제 뭐 운전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이 제주에서 생활해도 가끔씩 좀 위험할 때도 있고 뭐 다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들끼리 산문답처럼 집사람과 제가 뭐 카톡 보내거나 말할 때도 오늘도 감행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조심하자. 9가지 계명을 잘 지켜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당신도 죽을 수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 거지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사고가 생기거나 힘든 순간이 생길 때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마지막 말 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핸드폰 찾고 당황하지 말고 내가 꼭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아도 내 마음 당신이 알고 당신 마음 내가 알지 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예기치 않은 슬픈 순간에 그냥 편안하게 그 순간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진짜 냉정한 거잖아요, 에스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뭐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뭐 코미디를 보고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게 이 우주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당신이 비록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내가 당신 때문에 아주 고마워하고 행복해 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서로 확인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삶이 유한하다는 걸 매일매일 느낍니다. 작년에 저는 뭐 어쨌거나 저는 패를 뗐지만 결과는 좋았지만 어쨌거나 뭐 암세포가 있는 거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집사람도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그 전신 마취로 전기 경련 치료까지 2달이나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생긴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관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굉장히 비극적인 면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걸 관조하다 보니까 직시하는 지혜도 생기고 오히려 더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새록새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의 요지는 가맹조의 철학이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를 완성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 사람하고 체온을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정말 한정돼 있다는 걸 늘 자각해야 한다는 거. 그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저는요. 지난 제 STV 영상을 통해서 하나 또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던 게 제가 힘을 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가족과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도 힘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글 씨하고 행복한 부부 이야기를 쭉 하면서 느낀 게 많이 힘든 부분은 있지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나도 다시 모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해걸 씨 때문에 화가 나도 잘 가라앉히고요. 생물학적인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진심이 아닐 거라고 믿겠어요. 진짜 진심 아니야, 에스터. 네. 그리고 정말 구독자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지금 이 좋은 날에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결국은 또 저희가 개똥철학 잘난 척해서 죄송하고요. 마지막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이렇게 STV나 비욘드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힐링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희가 어디 가서 이런 응원을 받고 이런 예쁨을 받겠어요. 그런 만큼 저희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컨텐츠 많이 준비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저는 여기 들어오신 분들 댓글 읽느라고 또 재밌었어요. 중간에 제가 표정이 어두웠던 게 그 댓글 보느라고요. 네. 진짜 감사하고 네. 저희 부부도 더 착하게 네. 아무튼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